제가 관심 있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기둥이 이게 목조 건축이에요. 돌덩어리예요. 여러 층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석굴에 가운데가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을 밋밋하게 두면 안 이쁘고, 그래서 불교 사원으로 만들면서 기둥을 탑으로 장식한 거죠. 무슨 탑? 목조탑. 재료는 돌덩어리를 새긴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돌덩어리예요. 파냈어요. 기둥을 뒀어요. 기둥을 돌로 새긴 거죠. 기둥을 탑으로 새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썩가래다. 예? 맨 위에 보면 이것이 기와골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인자 대공이다. 쇼자 대공이다. 첨차다. 뭐 다 나와. 여기는 감실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하고 저 같은. 예. 목조 건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6세기, 7세기경 중국에서 목조 건축이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그 목조 건축 중에서 불탑, 목조 불탑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목탑은 현존하지 않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 법륜사가 710년 거거든요. 불타고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일본의 극우들은 불 안 탔다. 불 탔다고 하느니 안 탔대. 그럼 그때 거다. 7세기 후반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한 사람, 뭐 동명대학 모 교수 같은 사람 지금 막 주장해요. 오래됐다고. 일본의 역사를 120년을 막 올려버리기도 하잖아요. 구석기가 없는데 구석기를 만들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일본은. 어떻든 이게 당대, 특히 오른쪽은 얼마나 생생합니까? 돌로 빚은, 돌로 만든 목조탑이. 자, 용문석굴입니다. 요거 탑 보이죠? 오른쪽에. 좀 거칠지만. 또 있더라고요. 저기 탑 보이죠? 저기 보이죠?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것도 탑이야, 탑. 탑. 이것은 목조 건물이죠. 지붕이죠, 지붕.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지붕 싣고, 지붕 맨 꼭대기에 치미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용마리 왜? 네, 다 보이고 그러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찾기 쉽게 뭐 좀 게으려서 제 사진을 안 빼서 그렇지. 이거 뭐 엄청나요. 제가 이 하나하나의 운광과 용문에 대해서 논문 한 편씩 썼는데, 여기서 나타난 탄평부죠. 어떻든, 자, 옛날 사진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못 찾았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긁다가 보니까, 여러분 중국은 한 50개의 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수용하는 것들이 되게 기존의 의식, 의례, 민속 위에다가 불교를 얹어 놓은 거예요. 토속신앙 위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나 자기들이 익숙한 조형 양식을 불탑으로 이렇게 수용한 거예요. 인도 탑을 하려고 했으면 무엇이 어려워요, 여러분? 기단 세우고 사발 엎고 그 위에다가 우산 세우면 됐잖아요. 양산 세우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인도로 한 수 배우러 가는 국법성들이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있어요. IQ가 100, 최소 35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140표. 그러면 눈 감고 그리라도 딱 이렇게 그려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인도 거를 갖다가 중국에다 그대로 안고, 인도 거를 갖다가 한국 해초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해서, 물론 해초는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같이 가셨지만은, 어떻든 불교적 조형이 갖고 있는 원래 숭엄함이나 그 존귀함을 그대로 갖다 옮기면 될 텐데, 이상하게 안 옮겼어. 그래서 기존의 자기 풍토에 맞는 것들을 되게 만들어낸다고. 우리는 석탑. 우리 고인돌 얼마나 많이 해요? 고인돌. 네. 영산강에 한 2만 기 돼. 영산강 2만. 이화여대 팀에서 뭐 조사한 2만 기.
그럼 뭐 저 위에 뭐 강화도 찾고 어디 찾고 전라도도 찾고 뭐 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돌을 우리가 다스릴. 예? 산성은 또 고려시대부터 산성은 얼마나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을 잘 다스린 민족인 것 같아요. 그 깡깡한 돌. 그리고 우리는 석탑. 일본은 뭐예요? 히노키, 스기,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목조 탑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지만 지금은 한 나라예요. 옛날에는 중국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처럼 오랑캐가 뭐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동쪽, 서쪽 오랑캐를 다 모아갖고 지금 아마 지금이 제일 큰 넓은 중국일 거예요. 티벳, 신장까지 먹어보고 위에 몽고, 내몽고도 먹었잖아요. 아마 지금이 중국이 제일 넓을 거예요. 시진핑은 영원히 한다고도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저렇게 하니까 시진핑은 또 어디를 먹어볼지 몰라. 우리 북한을 먹어볼지 어디를 먹어볼지 걱정돼요. 어떻든 다양해요. 현재 입장에서 중국의 다양한 탑들을 이렇게 모아본 그림이에요. 멋진 사진을 내가 모아놨는데 하여간 못 보여서 죄송해요. 자, 이게 왼쪽 두 개는 중국 거, 이것은 중국의 탑형 부장품들. 익산, 미륵산은 3원 그랬죠. 하나, 둘, 세 개. 가운데가 목탑이에요. 가운데가. 예.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보았어. 익산, 미륵산의 9층 목탑. 왜 9층이냐? 양쪽 석탑이 9층으로 추정이 돼요. 어떤 사람 7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8층 부분이 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발견되니까 그럼 9층이다. 8층 탑은 없죠. 되게 홀수층 탑이. 그러니까 9층 탑은 많아요. 황룡사 9층 목탑이니까 익산 미륵사지도 당연히 9층이지 않았겠어요? 그때 바로 상대적으로 적국이기도 했으니까. 그 다음 가운데는 아까 일제시 강점기 시대에 평양 근교의 청암리에 이것은 금강사지로 추정을 해요. 금강사지. 그런데 그냥 익숙하기를 청암리 마을에서 발견된 사찰터, 상오리, 원오리 이렇게 몇 개 더 발굴을 했는데 그들이 되게 팔각형 목탑이에요. 팔각형이. 그 다음에 이제 석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대의 명기고 우리나라에 이제 가형 집 가짜, 집 모양의 토기가 있죠. 그것들이 되게 중층 누각형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 나오겠죠. 맨 꼭대기 위층에, 우측에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뭐 힘들게 저렇게 또 다 했을까? 저렇게 사발 엎어갖고 그냥 인도식, 부처님이니까 인도식 해버려도 될 텐데, 그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삼국의 목탑 형식. 이 건립된 연대는 다 다르죠. 당연히. 그러나 초창기에 이런 모습의 목탑이 최초로 지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 목탑은 불교의 목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종교의 탑형 건물들이 불교의 의식 같은 것을 이렇게 통합하면서 불교 사원의 중심 시설로 우뚝 솟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단층, 단면 잘라본 겁니다. 이거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탑이 나타난다. 각국을 대표하는 탑 중에서 우리나라는 백제무왕이 600년부터 640년까지 제위한 왕이에요. 그 왕 때에 지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한 20년 동안 계속 다시 복원했잖아요. 해보니까 그 안에 보면 그걸 건립한 사람이 무왕이 아니었고 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단정을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좀 진일보는 좀 못한 것 같아요. 백제무왕 대 석탑인데 저것은 정확하게 목탑이에요. 왜 목탑이냐? 나무로 지은 집처럼 생겼어. 우리나라 탑은 목탑으로 출발해서 석탑으로 갔다.
석탑이 생성된 시기와 비슷하게 모전석탑도 있었다. 벽돌을 흉내낸 분황사지 석탑처럼 벽돌을 돌로 만들어서 벽돌망을 만들어서 쭉 쌓아 올려서 구축한 탑. 이것은 석탑이죠. 모전 벽돌을 흉내낸 모방한 석탑인 거예요. 전탑은 아니에요. 전탑은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여러분이 이번에 제 강의 듣고 이제 이해하셔야 할 것 중에서 석탑의 나라 한국, 밀크사지 석탑. 전탑의 나라 중국, 서안의 대안탑. 목탑의 나라 일본 나라. 이 세 탑이 현재 그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 탑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중국, 황토, 우리나라 수많은 돌 잘 다스린 기술, 일본은 나무. 이런 탑도 있어요. 그럼 설명을 안고 넘어갈게요. 다양한 탑 중에서 뭐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의 다양한 탑들. 이것은 티베트 탑인데 북경 주변에가 있는 거예요. 티베트 것인데, 티베트이 지금 중국 땅이잖아요. 먹어버렸지. 그래서 벽돌 탑으로서 세 나라가 공통성을 같이 해요. 이게 다 벽돌 탑이에요. 중국, 우리나라. 조탑동은 지금 헐어져 있어요. 수리. 신세동도 지금 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의 대표적인 전탑들을 쉽게 소개합니다. 현재의 개수로 따지면 당연히 전탑이 중국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죠. 위용도 그렇고. 치안주, 천주의 광주하고 결연 맺인데요. 아시아문화 도시로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돌로 벽돌 모양의 탑을 만들죠. 약사사 일본 것입니다. 다 목조 건축, 좋은 나무의 쌍탑이냐 단탑이냐, 금당 앞에 탑이 있냐 옆에 있냐 좀 많이 달라요. 법륜사 같은 경우는 탑과 금당 부처님 모신 공간이 옆으로 나란히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앞뒤에 있죠. 당연히. 왼쪽은 불국사 쌍탑 통일신라 시대, 오른쪽은 일본에 있는 사천왕 시대노지라고 오사카에 있는. 재료가 뭘까요? 콘크리트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불에 탔어. 재현할 때 재현한 거예요. 저것은 백제탑, 백제가람, 백제인, 성덕태자가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성분연. 천황은 아니었죠. 자기 누인가가 누가 했고, 어떻든 이렇게 나타나죠. 그 가람 배치의 모습. 다음 주에 약간 이 얘기는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킵을 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상륜에 인도탑이 있다. 이게 상륜이에요. 맨 꼭대기. 일본의 상륜은 철제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상륜은 돌로 되어 있어요. 1분 남았어요. 오시니 겁나네. 일본에는 이런 탑 있어요. 팔각형 목탑. 저렇게 다보탑도 있어요. 우리 다보탑과 썩 다르죠. 아래 단층 1층 부분에 지붕 보이죠.
대부분 저것은 나중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복발만 있어서 인도차처럼. 그 위에 지붕이 올라가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 것들이 많아요. 왼쪽 보십시오. 서대사 금동보탑. 거기는 아래 없잖아요. 그러죠? 아래 지붕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문가가 됐습니다. 저 강의, 불탑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만큼 불탑을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금 5강째, 6강째 듣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저는 저거 보면 꼭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비슷해요. 좋다. 느낌이 백제탑하고 비슷해요. 백제탑. 모르겠어요. 백제 장인들이 가서 지었는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많은 이들이 백제탑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탑에도 이렇게 적층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애썼습니다.